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제 그 민낯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의 절규에 가깝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서울에 있는 식당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요. 2019년 12월이니까 작년이 2020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전라북도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빚이 1억이 늘어났습니다. 은행은 당연하고요. 카드사, 대부업체까지,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까지 따지면 이제는 돈 빌릴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매출이 1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있으면 임대료나 전기료나 이게 400, 500까지는 그냥 훌쩍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매출액이 140만 원이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주변에 손을 벌리다 안 되면 결국은 일수대출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수대출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일수가 1개, 2개 쓰면 모르겠지만 3개, 4개, 5개, 6개까지 늘어나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카페 창업 1년 만에 빚이 1억이 졌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가게를 창업을 하면 운전자금을 통장에 넣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운전자금은 당연히 다 없어졌고요. 집담보대출, 여기다가 신용대출, 여기다가 이제 일수대출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하루에 전화가 1금융권, 2금융권, 그 다음에 대부업체, 게다가 일수대출까지 하면 하루 한 40통 정도가 오는데 그 중에는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차량을 가져가겠다. 아니 차량이 한 대밖에 없는데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이거 참 난감하고 또 난감하더라고요. 통사정을 해보죠. 그런데 돈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통사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빚독촉 전화로 40통이나 받는다고 하니까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카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요 1억은 그냥 기본이고요. 지방에서 임대료를 400만 원 500만 원 낸다고 하면 적어도 인테리어 비용가 3억 이상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아까운 거야. 인테리어 비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기다가 권리금은 또 어떻겠습니까? 권리금.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워서 권리금이 너무 아까워서 폐업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접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당장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예.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요즘은 하루 13시간씩 일을 한다고 해요. 매출이 140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 위로를 하지만 그래도 매일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1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째로 가기 때문에 아마 자영업자들의 빚수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금 추이입니다. 2020년에 803조 5천억까지 올라갔어요. 803조 5천억 원. 여러분, 정부 중앙부채가 846조였잖아요. 자영업자 부채가 803조 5천억까지 갔다는 것은요, 심각하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대비해 보세요. 318조 8천억 원에 대비하면 지금 2020년에는 2배, 거의 3배는 안 되지만 2.5배가 넘는 수치잖아요. 2019년 대비해 봐도요. 118조 6천억 원이 늘었어요. 118조 6천억 원. 한 해 동안에 118조 6천억 원이 늘었다니까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버텨내겠습니까? 아니, 국내 전체 자영업자가 542만 명입니다. 그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 238만 명이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283만 명으로 나눠본다 그러면 1인당 3억 3,76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3억 3,760만 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빚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전년도부터 매출액은 계속 줄어졌어요. 적게는 2%, 3%에서부터 많게는요 50%, 60%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버티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대출은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요. 10에서 1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 대출금이 803조 5천억까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게다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95.9%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238.7%예요. 238.7%.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가 부채가 훨씬 빨리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238.7%나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버텨내겠습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1년간 부채가 5,132만 원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종업원도 4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절반 가까이가 나 폐업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폐업하겠소. 44.6%가 나 폐업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자영업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특히 말입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7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7만 2천 명이.
자영업자는 아직도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망가지고 있다. 예.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2018년에는 165만 1000명이었습니다. 165만 1000명. 이게 지금 130만 4천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적어도 35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버티지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매출은 줄고 빚은 쌓이니 어떻게 하든 버텨내고 싶지만 그나마 운영비라도 아껴보려고 영업시간을 줄이니까 이제는 장사가 더 안 되는 악순환까지 지금 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오전에는 배달하고 오후에는 장사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월세가 많으니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러니까 알바라도 해서 월세를 조금 보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은요. 4차 대유행까지 덮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감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4차 대유행으로 가든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든 다 상관없다 이거야. 무조건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 9시까지도 아니고 10시까지도 아니고 자유롭게 장사하게 해달라. 정부는 정부의 역할 코로나 백신이나 구해와라 이거예요. 나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지금 굶을 수가 없으니 나는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태료 때리려면 때려라.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지금 밤 10시가 돼도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절규 아닌 또 절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매출은 점점 줄어들죠. 빚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속마음을 정부는 알까요? 만약에 정부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은요. 4차 대유행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율방역을 해달라. 이제는 우리가 걸리면 정부가 백신으로 낫게 해주고 장사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빚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1인당 3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든 이제는 장사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밖에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정부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